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간을 좀 내가지고, 여러 가지의 코인 사기, 어, 그냥 일반인들은, 코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암호화폐 사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더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더, 확인을 해봤는데, 심지어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된 협회장이 어, 변호사이기도 한 사람 그런 내용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결국에 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할 것 없이 현금이 돌아다녔다. 이게 정말 가장 큰 공통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현금이 돌아다니면서도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경우다. 그 다음에 거기서는 계좌 관리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뭐 이자를 받고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 화면상에 떠 있는 걸 보면은 전부 다 현금으로만 표기가 돼 있다. 뭐 심지어는 US 달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원화로 표기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것과 이제 일단 구별이 좀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피해자의 수라고 하는 부분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많다.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뭐 그런 비슷한 류의, 그리고 저희 KOK와 비슷한 보상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게 플러스 토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제해 있었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특검법에 준하는 다섯 개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었지요. 그게 전부 다 정리가 다 되기 전에 발생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의 수가 좀 적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엄청 많다. 그러면은 이게 스캠 코인으로 결론이 났을 때 우리 피해자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를 좀 감안을 해봐야 돼요. 뭐 다른 피해자 단체에서도 90만, 우리 피해자 단체에서는 80만이 좀 넘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스캠 코인으로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 엎어버린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은 뭐 저는 그 결과도 살 수 있는 정도 만족할 만큼의 결과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주장을 하는 대로 해가지고 스캠 코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끝나버렸다. 그러면 상장 폐지도 되고 다 끝나버린다. 그럼 80만, 90만은 어떻게 할 거냐? 내용조차도 접하지를 못한 사람들이 그 한순간에 그냥 모든 게 그냥 뭐 원폭을 터트린 것처럼 싸그리 다 흔적조차도 없어진다. 흔적조차도 안 남게 된다.
라고 봤을 때, 그럼 전멸이지요. 그러면은 사기 같은 경우에 뭐 10년 이하 2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인가가 뭐 징역 3년, 실형. 그 다음에 50억 이상이 됐을 때는 5년부터 해가지고 실형이 무기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사기는 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개개인의 사람의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공소장에 나왔는 것처럼 최대 금액이 한 10억 정도가 되는 사람이, 근데 그 10억이라는 돈 자체도 저는 플랫폼 가격 곱하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격 곱하기 플랫폼 가격으로 했을 때 그 금액을 제시를 했을 거예요. 근데 가상자산으로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거를 나누기 플랫폼 가격으로 해갖고 나오거나 했을 때 그거 곱하기 이 0.000 2 정도, 0.0002달러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그게 10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10억이라고 하면 100만 불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몇천 불, 몇천 불이에요? 몇만 불이에요? 공을 네 개를 빼버린 하여튼간 수천 달러, 천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은 천 달러 대에서 왔다 갔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뭐 천 달러든 수천 달러든 뭐 하여튼간에 1만 달러조차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나버리면은 정말 이 KOK 피해자들의 가장 큰 적으로서의 그 가장 원망의 대상이 돼야 될 그런 집단들이, 아니,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원망을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그쪽에서도 이야기한 게 뭐 원금이 현금이다 그러지 현금이 돌아다녔다는 이야기인데 현금으로 돌아다닌 게 없어요. 다른 코인 사기들, 뭐, 소위 말하는 그, 암호화폐 관련된 범죄, 이걸로 해가지고 들어갔던 것들은 그, 이 암호화폐라는 게 포함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것들이 현금으로만, 그리고 피해를 냈는 그 범죄자들이 전부 다 계좌로 들어왔는 거고, 그 다음에 다단계, 뭐, 유사수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현금이 돌아다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현금으로 실제로 그 문제가 되는 이 KOK 재단의 스테이킹, 뭐, 스테이킹 해놨는 거나 내 지갑에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다이렉트로 재단에 얼마의 돈을 계좌로 입금을 하고 거기에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하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암호화폐 관련된 사기 쳤는 것들과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기고 유사수신이고 뭐 다 해당이 될 수 있죠. 뭐 폰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현금으로 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실제로는 분명히 그 현금을 주는 거를 받아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거래소에서 사서 KOK를 가질 때까지 어떠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KOK를 최종적으로 사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 지갑으로 넣어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 자체는 암호화폐밖에 없었다. 근데 그 암호화폐 중에서 그 스테이킹을 하는 종류는 네 가지였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다 써서 개인적으로 뭐 다른 업체에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나 내가 내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했거나 뭐 이랬다라고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거 자체가 사기와는 무관하게 이거는 업무를 하던 놈이 그 금융 피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가 쓰는 거고 다른 데다가 여기에 그 80만, 90만의 사람들의 그 자산을 저들이 특히나 지금 우리가 범죄자라고 하는 데는 거기는 정말 그 회사의 자금 사정 자체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던 업체가 그 엄청난 자산을 보관 관리를 하면서 또 뺐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 이런 것 자체가 뭐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범죄다. 그러면 그거는 뭐 고날 시세로 해도 되지만은 뭐 어떠한 기간부터 어떠한 기간까지 에버리지를 내더라도 그거의 규모는 수천억, 수조 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로 형을 때린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억 이상 그렇게 돼도 실형으로 한 5년 이상 5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엔 그건 어, 특경법을 적용을 한 거죠. 근데 수천억이라고 언급이 딱 되는 순간에 이거는 형을 때리는데 거의 그러니까 뭐 맥시멈인 그 무기까지도 때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배임을 한 놈들만 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상자산 사업 자체가 뭐 여기서는 오너리스크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범죄자로서 뭐 범죄자 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뭐 조직적으로 했는 놈 뭐 이런 놈들이 다 빠져나가더라도 이 시스템 자체는 그것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 못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일반 기업과는 좀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서비스 되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뭐 동의만 한다고 하면은 돈 조금만 들여도 지금 해왔던 그 서비스 자체를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는다. 그 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스테이킹 한 거에 비하면은 소위 말해서 눈곱의 때만큼도 안 될 정도의 금액을 매달 지급을 하면서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이든 누구든 간에 걔들은 뭐 임명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거 자체를 유지를 해야 된다. 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거를 좀 아는 사람들이 뭐 배임 행위로 해가지고 그 자금을 좀 찾았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찾아가 가지고 뭐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받아낼지도 모르고 방법이 없죠. 근데 이거 자체는
저는 스테이킹 지갑 주소만 알면은,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에서 그거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스테이킹 지갑 주소만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추적을 해도 돼요. 거기에는 돈을 조금 주더라도 그거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추적만 하면 되고 추적했는 내용을 경찰에서 뭐, 회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고 싶지도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소수 일부만 그냥 살겠다라고 하면서 뭐 지금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근데 그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단체나 저쪽 다른 단체나 똑같이 몇 명 안 돼요. 그거 해봐야 1,000명이 되겠어요. 뭐 저는 실제로 좀 관심이 좀 제대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로 따지면은 한 1, 200명? 뭐 이래밖에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런 내용 자체를 이해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 저희 단체에 있다가 나간 사람 중에서 몇몇은 또 그런 내용을 좀 알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게 정말 어, 모두가 그냥 죽자라고 하는 일인지 그런 것들이 좀 판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저는 기본적으로 KOK 플레이 기존에 이 사업을 하던 거 이거 자체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일단은 그 스테이킹 지갑의 보관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어느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이 앱 자체를 실행을 하던 그 프로그램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개발을, 그러니까 앱 자체를 기존 틀은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이 이용자가 손쉽게 쓰고, 그리고 좀, 어, 가상자산, 서비스, 그러니까 이 KOK 재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훨씬 좀 낮게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앱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나 돈을 뭐, 월정 얼마씩 준다 손 치더라도 이게 정말 제대로, 되는 앱이 제공이 돼야 된다. 그런 비용 해봐야 우리가 들었던 뭐, 지금 운영사라고 박윤성 씨가 이야기하는 주식회사 미디움, 거기에 KOK 재단에서 약 70억 정도의 매출이 올라가서 그래요. 저는 그 160억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KBS 시사멘터리 추적에 PD가 방문을 해가지고 주식회사 미디움의 관계자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 한 70억이라고 했는 거, 그에 비하면은 앱을 70억이 아니고 뭐 7천만 원 곱하기 2 정도 해가지고 1억 4천만 원 정도 주면은 훌륭한 앱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 KOK 플레이를 이 모두를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라 그러면은 지금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에 세운 그 내용에서는 범죄 조직원으로 우리는 모두가 속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쪽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수는 좀 알고서 뭔가를 좀 챙길 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소개를 하고 내가 소개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가지고 쭉 퍼져 있는 이 피해자들 전체에 대한 책임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도 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살던 데에서 모두 이 사람들이 모르는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야밤 도주. 그렇지 않고서는 평생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을 죄인같이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피해자들이 너무나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자료를 만들거나 그 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도 결과적으로는, 어, 결과적으로는 기록물, 그놈들로부터 나오는 기록물을 가지고서 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제가 오늘 휴대폰으로, 녹취를 해놨던 그 내용, 그 박윤성 씨하고 통화했던 그 두 개의 음성 파일을 여기에다가 지금 어,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송 씨하고 정 씨라는 저쪽 제주도에 사는 친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송 씨하고 둘이 나눴던 약 1시간 조금 더 되는 그 분량의 녹취 내용까지도 여기에 다 담아놨어요. 이를 조만간에 울산경찰청에 제출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제출하면서 어, 그쪽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게, 뭐, 제가 그 비대위의 한 사람, 특정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 그, 뭐라고 했더라? 여기 남겨놨는데, 어, 전공이 전자인 사람이 경제 논리 따지면서 개혁해가지고 유튜브 올린다고 김판종에게 개망신 당했다고 하던데요라고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김판종 씨가 저하고 그 5명이 그 사람 포함하고 박윤석 씨, 그 다음에 송가병 씨, 이봉우 씨 이렇게 23년 1월경에 그 학동 그 미디움 사무실 그 회의실에서 미팅했는 내용을 저 모르게 이 녹화했던 내용 뭐 그것도 좀 받아봐라. 걔들이 그런 걸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이 그 특정사라고 하는 비대위에 글 올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들도 범죄자라고 한 사람의 말은 믿고 그 사람도 잘 모르는 내용을 피해자인 그 중에 한 사람인 제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멍청한 사람은 결국에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면서 고소까지 하고 공판까지 받고 있는 사람의 말은 믿고 그 다음에 그런 놈으로부터 제가 고소도 당하고 이렇게까지 그놈들이 흘려놨던 내용들을 기록물을 가지고서 다 설명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표현으로 따지면은 제가 개망신을 당했으니까 제가 뭘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하고 솔직히 뭐 기분 같아가지고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공개적으로 스스로가 그런 글을 썼으면은 여기에 이, 줌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 작자가 도대체 얼만큼 아는지 좀, 질문도 좀 해보고 싶고, 질문을 하기보다 네가 주장하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뭐 리더격에 있는 사람이 제가 박윤성 씨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솔직히 지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근데 어디 단체의 리더로 있으면은 지가 다 아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제가 실제로 통화했는 내용, 이런 것도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뉘앙스적으로 느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뭐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 좀 단순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법으로 싸우는 사람은 정말 꼬질꼬질한 부분까지도 이거를 맞는지 틀리는지를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꼬질꼬질한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꼬질꼬질한 부분이라는 건 세세하게 가능하면은 세세하게 이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까지도 막는다는 의미에서 제대로 알고서 그거를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하다는 거는 이런 거지요. 네가 내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줬으니까 너는 사기꾼이다. 이게 단순한 거고요. 사기를 쳤으면 어떠한 것들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기를 쳤다. 법에서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료를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내용을 보면은, 경찰에 신고를 해놓으면은, 경찰이 알아서 경찰이나 검사가 알아서 해준다. 제가 오늘, 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다가 어, 결국에 그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일반적인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 범위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하고 좀 내용을 제대로 알고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야와 아닌 분야, 이거를 구분을 했을 때, 검, 검찰의 파워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권을 거의 다 빼앗아가지고 경찰로 넘김으로 해가지고 이 피해자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경우는
정말 정말 그 피해를 거꾸로 이중으로 당한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맨날 뭐 강력, 좀 뭐 강도 또는 살인, 뭐 이런 거 수사하던 사람이 일반적인 금융과 관련된 뭐 사기, 그 다음에 유사수신, 그 다음에 그 횡령, 배임, 뭐 이런 것도 힘들 건데 거기에다가 가상자산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가지고 그런 범죄를 연결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경찰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피해자들 더 힘들게 만든다. 결국에는 피해자나 경찰이나 검사나 수준이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이 보고서 뭐 일반 금융 그거를 기준으로 똑같이 가상자산하고 똑같이 보고서 진행을 한 거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그래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현금으로 돌아다니는 것과 가상자산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 이거를 아예 뭐 개념적으로 똑같이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소도 되고 뭐 경찰은 송치를 하고 그렇게 됐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그때 가면은 아마 뭐 이거 송가병 씨가 분명히 그 자리에 꼭 나와서 출석을 해서 그 정인으로 출석을 해서 실제로는 그 공범자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거기도 송치는 다 됐거든요. 같은 제목으로. 근데 어, 정인으로 출석을 해서 정언을 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그날 3명 정도가 승인, 정인 3명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날 한번 좀 들어보면은, 어, 안 좋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어쨌든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KOK를 스캠 코인,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스캠 코인이라는 용어는 잘 쓰지를 않아요. 계획된 코인 사기 이렇게는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어, 결과적으로 이거는 살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피해자 단체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일단 해지를 해봐라. 해지를 했을 때 현금을 받는 구조였는지 가상자산을 받는 구조였는지 그것만 해보면은 원금이 현금이었는지 가상자산이었는지 알 거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받았는 거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보수익 뭐 줬다 안 줬다 이런 이야기 할 게 없어요. 이미 받았고 원금에 대한 부분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것만 실행을 한번 해봐라. 그게 현금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구조인지 그것만 딱 실행을 해보고 그것들까지는 다 해지를 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라도 제대로 좀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요구를 하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지 자체를 안 해봤잖아요. 근데 해지를 저는 해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가 해지를 해주 본 경험이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제 말에 100% 공감할 거예요. 근데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저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해지를 해가지고 나가보는 거죠. 그럼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현금으로 주장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그 절차에서 그건 15만 명 정도가 해지를 해봤기 때문에 15만 명의 해지 방법이나 지금 해지를 하는 사람의 해지 방법이나 차이가 나면 안 되지요. 그러면은 결국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걸로 해서 뭐, 이게 계획된 사기로 시작이 됐으니까 이거는 사기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은 상태에서 스테이킹 주소를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MM을 통하든 어쨌든 가격을 상승을 시키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들은 원금을 재단으로부터 내가 원금이라고 넣는 거를 현금으로 받겠다는 거니까 그거는 재주 있으면 해봐라. 법에서도 이전에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현금 주라고 하면은 현금 주라고 그렇게는 판시를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상폐가 되도록 한다거나 뭐 저는 그런데 상폐가 되더라도 스테이킹 주소만 찾는다고 하면은 재상장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후코인 그다음에 어, 또 하나가 후코인하고 바이비트하고 이 두 개가 되는 내부적인 룰이 있는데 룰을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 프로젝트 팀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뭐 지금 운영사가 미디움이라고 하니까 박윤성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어, 거래소 쪽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한 답신이 없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온사이트 어, 소위 말하는 조사를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요청을 했을 때 안 해줘서 그렇게 상태가 됐을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가지고 우리가 좀 도움을 좀 받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클리어됐다는 부분을 제공을 하면서 다시 재상장을 시킬 수 있어요. 이 지금은 주식회사 미디움이 KOK 플레이의 운영사라고 박윤성이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앱이 지금 구동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지금 운영사로서 일을 못한 거지요. 저는 그 능력이 없어서 능력도 뭐 시원찮다라고 보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이 피해자들을 좀 더 이 의기소침하게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려는 의도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앱을 막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는 제가 뭐 오늘 또 마지막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 알 거는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임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